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레동. 1930년대에 들어선 방직공장 단지에 바쁘게 돌아가는 물레들로부터 물레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960년대 방직공장의 자리를 대신 메우기 시작한 철제 상가와 공장들. 이때부터 이곳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공 클러스터로 자리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물레동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텅 비어버린 공간을 다시 생기로 가득 채우기 시작한 철공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작업소와 카페들. 해가 지기 시작하면 골목골목 잔잔히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와 아기자기한 벽화들로 이곳 저곳이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뭔 장사가 돼? 뭔 장사? 너 일하는데 와가지고 그냥 갖다 그냥 막 갖다 들이대고 말이야 그냥 아버지 뻘들이 앞에서 그냥 술 담배 쳐놓고 그냥. 사진 찍는 것 때문에 쓰레기 같은 거, 담배꽁초 그냥 먹고 그냥 쓰레기 뭐 빈병 뭐 이런 게 좀 그런 게 있나. 하지만 물레동에 찾아온 이 변화를 모두가 반기는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물레동은 과연 어떤 사정을 안고 있는 걸까요? 줄었어요. 100여 개 이상은 줄지 않았을까. 뭐 폐업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렇게 뭐 요식업이 들어와서 뺏긴 분들도 계실 테고요. 100여 개 이상은 충분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물레동 철공소 쪽에는 철공소가 지금 하향 산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아마 거기서 그래가지고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래가지고 그쪽에 지금 철공소 자리에다가 이제 카페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수도권 정비법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여기에 있던 대규모 공장 부지들이 경기 외곽권으로 빠지고 뭐 이런 현상들은 있었거든요. 아, 도시산업시설 뭐 이주 정책 이런 거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네, 그런 부분일 거예요. 수도권 정비법 해가지고 그 수도권 내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외곽으로 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 1300여 개의 철공소들이 우렁찬 쇳소리를 만들어내온 물레동 일대에 예술가들이 발을 디디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무렵입니다. 2005년 물레동 내 3개에 불과했던 문화공간은 2010년 약 60여 개를 지나 2018년 130개 이상에 달했습니다. 공연장부터 갤러리, 공방과 작업실, 카페와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물레를 찾아 새로운 공간을 꾸려낸 사람들. 이곳을 찾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렴한 임대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임대료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저렴했었고 작업을 할 만한 여건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녁에 이제 공장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면은 뭐 주변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상황도 없고 마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고, 이제 밤이면 또 조용하게 동네가 이제 유지가 됐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곳에서 작업실을 마련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었다고 볼 수 있죠. 예. 이제 홍대가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예술가들이 이제 물레동 쪽이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채택한 이유가 제일 크고요. 철공소들이 사양산업이 되니까 점점점 이제 비어있는 공간들도 생겨나고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사실 임대료로 인해서 작가들이 이쪽에 유입하게 된 계기가 제일 큰 거죠. 공간마다 뚜렷한 개성, 각자의 감성으로 물레동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한 물레창작촌. 철공소와 예술, 요식업계가 공존하는 이 이색적인 공간이 순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원인, 젠트리피케이션. 문화, 예술인들이 몰려들어 특정 거리를 유명하게 만든 뒤 임대료가 치솟아 원주민과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물레동도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10년 전에 평당 1,500인데 지금은 2,500. 이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고 파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좀 황폐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선 임대료 잔뜩 올려놓고, 근데 우리 100만 원씩에다가 지금 뭐 120, 150 올려달라고 하고 안 그러면 나가라는데 뭐. 여기 거의 뭐 80, 90% 정도가 세입자인데 건물주들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은 건물을 더 예쁘게 쓸 수 있고 월세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식업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니까 계약 기간 갱신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소공인분들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60억 하는 분들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고요. 당연히 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있으니까 월세도 한 뭐 20, 30% 올랐다고 하고. 두 번째 갈등의 원인,
서로를 향해 엇나가 버린 배려의 마음. SNS 인증을 위한 셔터 세례에 몸살을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어버린 쓰레기와 늦은 밤 골목을 가득 메우는 음악 소리와 대화 소리에 불만을 품기도 합니다. 저녁에 한번 와봐요. 난장에 난장. 또 사진 찍고 이러는 거는 좀 줄지 왜 안 않나요? 찍어요? 갖다 들이대고. 특히 쓰레기. 저 뭐 커피 이런 거 먹고 그냥 휙휙 다 던지고. 저 아저씨들이 청소하거나 그냥 오죽하면 카메라 달아놔도 다 달아놨잖아요. 옆에 들어가면 화단도 만들어놨더니 거기다 그냥 오물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젊은 애들. 관광객하고는 이분들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B2B 공업지역이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이제 거래가 이어져야 돈이 되지 뭐 젊은 분들 뭐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다닌다고 해도 오히려 이렇게 뭐 차 다닐 때 방해되고 뭐 그 사진 찍고 뭐 공장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채우고 힘들거나 다시 텅 비어버리거나. 이곳에 공존해야만 하는 철공소와 예술계, 요식업계 중 자신만의 작업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철공업계와 예술업계는 함께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속 시원한 해결책으로 자리하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지금 크게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이죠. 그래서 전통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자꾸 생산성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갑니다. 철공소도 이 변화 앞에서 사실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산업, 신성장 산업의 기술을 기존 제조업에 접목하는 스마트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데 특히 이 지역 같으면 하나의 방향은 스마트화이고요. 두 번째 방향은 이제 예술과의 결합이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토지 이용이 바뀌는 현상인데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뭔가를 이렇게 해내고자 하면 항상 충돌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데요. 사실은 사전에 아주 치밀한 주민들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주민 간의 합의에 의한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탄탄한 정부 지원에 힘입은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부터 현재 이곳에 들어선 예술계와의 융합을 통한 상생 방안까지. 비가 온 뒤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죠. 물레동이 견뎌내야 할 변화의 길이 철공소와 예술계 그리고 요식업계 간의 치밀한 합의를 통해 갈등의 땅을 지나 성장의 꽃향기가 가득한 우후 지실에 굳은 꽃밭으로 자리하길 바라볼 뿐입니다. 인더스트리 연구소 최수린입니다.